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계사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 2026년 3월 1일,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무려 3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철권으로 통치하며 중동 전역의 반미,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진두지휘해온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86세의 나이로 정격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늙은 독재자의 병사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그리고 압도적인 대규모 합동 정밀 타격 군사작전, 암호명 장대한 분노에 의해 테헤란 심장부에 위치한 그의 요새화된 지하 벙커가 초토화되면서 완벽하게 제거당한 것입니다. 서방 매체들은 이처럼 요새화된 지하 벙커가 파괴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으나 3월 1일 오늘 이란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당국은 최고 지도자가 테헤란에 위치한 자신의 공식 집무실에서 마지막까지 업무를 보던 중 순교했다며 벙커 은신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이든 간에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8,500만이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신정체제의 절대 군주가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가까이 중동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공포의 장막이 찢어지고 이란 정권의 전면적인 대붕괴를 알리는 서막이자 당장 내일 여러분의 지갑과 전 세계 경제를 덮칠 퍼펙트 스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방금 전 세계 최고위급 정보기관들과 주요 외신을 통해 타전된 하메네이 사망의 구체적인 전말과 지금 이 순간 극도의 대혼란 속에서 두 쪽으로 찢어진 이란 내부의 생생한 현지 상황을 총망라해 드리겠습니다. 최고 권력의 뇌수가 날아간 이란 정권이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끔찍한 붕괴의 길을 걷게 될지, 벼랑 끝에 몰린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충격적인 발버둥을 칠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치밀한 빅픽처와 이 사태가 촉발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공포, 그리고 전 세계 증시와 유가, 물가에 미칠 파멸적인 나비 효과까지 가장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할 것입니다. 먼저 타격의 그날 밤, 잿더미가 된 테헤란의 상황부터 면밀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8일 새벽, 테헤란 북부의 삼엄한 1급 보안구역 상공은 굉음과 함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시 IA의 완벽한 정보 자산이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정확히 짚어냈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다층 방공망을 휴지 조각처럼 무력화시켰습니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수십 미터 지하에 구축된 하메네이의 벙커는 형체도 없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벙커가 아닌 테헤란 집무실이라고 강력히 반박 중이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의 핵심 요새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타격이 하메네이 단 한 명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메네이 단 한 명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매체와 정보 당국의 교차 검증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하메네이의 딸, 사위, 손자 등 일가족은 물론이고 하메네이를 호위하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상위 지휘관들 10수명이 한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이란 체제를 떠받치는 두뇌와 신경망을 단 한 번의 외과 수술식 타격으로 완벽하게 도려낸 그야말로 경이적인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 세계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것은
피에 굶주린 깡패들에게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이자 이란 국민들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망을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초기 극심한 패닉에 빠져 지도자는 안전하다며 허둥대던 이란 정부도 결국 무너진 잿더미 앞에서는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3월 1일 오전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와 IRNA 통신의 앵커들은 일제히 검은 상복을 입고 생방송 도중 오열하며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가 시온주의 정권과 미국의 비겁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40일간의 전국적인 국가 애도 기간과 일주일의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며 피해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화면 뒤에 감춰진 이란 현지의 진짜 상황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180도 다릅니다. 지금 이란은 완전히 두 개의 세상으로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경파 군부와 성직자들이 거대한 검은 깃발 아래 통곡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카메라 앵글을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등 일반 시민들의 거리로 돌려보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현재 외신 기자들과 현지 소식통들이 암호화된 메신저로 목숨을 걸고 전송하고 있는 영상들을 보십시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슬픔에 잠겨야 할 수많은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밤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추고 심지어 금지된 폭죽까지 터뜨리며 그의 죽음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도심 곳곳에 실탄을 장전한 장갑차를 깔아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본물 터진 민중의 환희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자국 지도자의 죽음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란의 젊은 세대와 대다수 시민들에게 하메네이는 신성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피를 빨아먹은 잔혹한 학살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어간 마흐사 아미니 사건 당시 하메네이의 직접 지시에 의해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던 수천 명의 무고한 청년들이 총에 맞고 투옥되며 크레인에 매달려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경제는 서방의 제재와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파탄이 났고 살인적인 물가 폭등 속에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국가의 막대한 부를 자국민이 아닌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테러 단체를 키우는데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억압의 절대적인 상징이 사라진 지금 37년간 억눌렸던 이란 민중의 분노와 자유를 향한 갈망이 거대한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해외에 망명 중인 이란 옛 방세자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슬람 공화국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다가온 거리의 시간, 굳건히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시민 봉기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정체제의 뇌가 날아간 이란 정권은 이제 어떻게 발버둥을 칠 것이며 어떤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늙고 거대한 사자가 사라진 초원에는 하이에나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만이 남습니다. 원래 이란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유고시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로 구성된 3인 비상위원회가 권력을 대행하고 88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융단 폭격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핵심 수뇌부들마저 생사가 불투명해지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최신 기밀 취재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공습 직전 국가 운영의 실권을 자신의 신복인 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에게 위임해 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3월 1일 오늘 확인된 팩트에 따르면 이 사전 위임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헌법 절차에 따라 임시 3인 비상위원회를 즉각 가동했습니다. 권력의 사전 위임은 없었지만 NYT의 후속 보도처럼
실질적인 차기 최고 지도자 자리를 두고 내부의 치열한 파벌 암투가 이미 시작된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자니는 전면에 나서 시온주의 범죄자들과 파렴치한 미국인들이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고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경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출신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역시 차기 권력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며 치열한 권력 암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 및 정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란 정권 대붕괴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혁명 수비대의 노골적인 무력 장악과 극단적 군사 독재화입니다. 가장 유력하고도 끔찍한 전개입니다. 이란 정규군을 능가하는 무력과 국가 경제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성함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진 지금 총구를 쥔 혁명 수비대는 무능한 성직자들을 숙청하거나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막대한 이권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과거보다 훨씬 잔혹하게 실탄과 탱크로 유혈 진압하며 이란을 북한식 공포의 병영 국가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비극적인 통제 불능의 전면적 내전 발발입니다.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최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파벌 간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인뿐만 아니라 억압받아온 다양한 소수민족이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앙 권력이 마비된 이 골든타임을 노려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 국경지대의 무장단체들이 일제히 독립을 선언하며 봉기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정규군 일부가 시민의 편으로 돌아서 혁명수비대와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이란 전역은 시리아나 리비아를 능가하는 참혹한 피해 내전 상태로 빠져들며 국가 자체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시민혁명의 성공과 친서방 민주정부 수립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군부의 지휘 및 통신체계가 마비된 틈을 타 미국과 서방의 은밀한 통신망 및 자금 지원을 받은 이란 시민 수천만 명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군대와 경찰의 하급 병사들이 동족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에 합류하는 순간 1979년 세워진 억압의 체제는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듯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의 광적인 저항을 고려할 때 이 길은 엄청난 피와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서 이란 정권은 가만히 앉아 멸망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부의 폭발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다 같이 죽자는 동귀어진의 심정으로 전 세계를 향해 가장 끔찍한 발악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멘탈이 붕괴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등 잔존한 저항의 축 세력에게 총동원령을 내릴 것입니다. 자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이들은 생존을 위해 통제 불능의 미친 개로 돌변하여 이스라엘 영토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그리고 민간 상선을 향해 무차별적인 묻지마식 자폭 드론과 미사일 테러를 감행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가장 소름 끼치는 진정한 공포는 중동이 아니라 바로 미국 본토와 서방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미 전역의 최고 수준의 대테러 비상경 계령을 발동했습니다. 바로 슬리퍼셀의 존재 때문입니다. 슬리퍼셀이란 이란 혁명수비대나 헤즈볼라 요원들이 평범한 이민자, 유학생, 직장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숨어있는 잠복 테러리스트를 뜻합니다. 지휘부가 괴멸된 이란 수뇌부가 최후의 발악으로 이들에게 깨어나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라는 녹색불을 켤 수 있다는 첩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대형 쇼핑몰, 스포츠 경기장 같은 대규모 소프트 타깃이나 전력망, 상수도 같은 핵심 인프라를 노린 동시다발적 자살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역의 시민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완전한 굴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도발 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중폭격과 정밀 타격은 이란 체제가 완전히 백기를 들 때까지 일주일 내내 필요하다면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란이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의 비밀 우라늄 농축 핵시설, 핵심 석유 정제 시설, 그리고 항만 인프라 전체를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버리겠다는 압도적인 무력 시위입니다. 이 살얼음판 위에서 강대국들의 속내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외교부는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 고도로 우려하며 각국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메시지만을 내며 철저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막대한 원유의 3분의 1을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미국을 비난했다가 이란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져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명줄처럼 쓰던 이란산 드론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하며 깊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과 통장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줄 치명적인 경제적 파장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찢어밟길 메가톤급 경제 쓰나미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과 함께 코너에 몰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자살 폭탄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에너지의 척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너비가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무려 20%와 막대한 액화 천연가스가 통과하는 지구상 가장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만약 이란 해군이 이곳에 대량의 기뢰를 살포하거나 지대함 미사일로 유조선의 통항을 무력으로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미래를 가정한 위협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3월 1일 오늘 방금 전 쏟아진 외신 속보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면적인 통제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이 평소 대비 무려 70%가량 급감하며 사실상 전 세계가 두려워하던 최악의 물류 마비가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포는 이미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항공 당국은 중동 11개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긴급 안전 지시를 내렸고 두바이, 아부다비 등 핵심 허브를 지나는 수천 편의 글로벌 항공기와 물류망이 단 하루 만에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국제 유가의 대폭발입니다. 타격 직후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순식간에 급등 조짐을 보이며 패닉 바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 등 월스트리트의 최고 권위 기관들은 오늘 아침 긴급 리포트를 통해 경악스러운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단 일주일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배럴당 $70 선이던 국제 유가는 단숨에 $100를 가볍게 돌파하고 사태 악화 시 $150에서 최고 $200 선까지 치솟는 역사상 최악의 제3차 오일 쇼크가 닥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등 최신 분석에 따르면 $150부터 $200까지라는 극단적 수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방금 전부터 현실화된 호르무즈 해협 통행 마비 사태만으로도 당장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선을 돌파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100 돌파 전망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경제는 엄청난 파멸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슈퍼 인플레이션, 즉 초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금리를 쥐어짜며 간신히 물가를 잡아놓고 이제 막 금리 인하의 단잠에 빠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물류망이 붕괴되면 공장 가동비, 운송비, 식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미친 듯이 금리를 쳐올려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기업들은 도산하고 실업률은 폭발하는 경제 지옥,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전 세계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공장을 돌려 수출로 야말로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직격탄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3월 1일 오늘 아침 대한민국 대통령실 역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교민 안전 확보와 원유 수급 비상 대책 마련에 전면 돌입한 상태입니다. 원유 수입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무역 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안전 자산인 달러와 금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을 훌쩍 넘어 폭등하게 됩니다.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또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증시는 대폭락 장세를 연출할 것이며 자영업자와 영끌족들은 다시 치솟는 대출이자 폭탄과 마트의 살인적인 밥상 물가, 주유소에 미친 기름값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지정학적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공습 당일인 2월 28일 단 하루에만 1280억 달러, 한화 약 17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며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초반까지 주저앉는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오늘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맹렬히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6만 5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 선으로 크게 반등하는 등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는 극심한 널뛰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울려 퍼진 한밤중의 굉음이 완벽한 나비 효과가 되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은 한 늙은 독재자의 최후를 넘어 지난 47년간 중동을 옥죄어 온 거대한 폭압과 공포의 낡은 질서가 붕괴되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입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멈출 수 없는 대붕괴의 나락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72시간, 길게는 몇 주 동안 이란 내부에서는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혁명수비대의 광기 어린 학살과 외부로의 테러 도발, 그리고 피 흘리며 자유를 되찾으려는 8,500만 이란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교차하며 지옥 같은 혼란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숨 막히는 압박을 가할 것이며 그 권력의 단층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는 전 세계 경제를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태롭게 뒤흔들 것입니다. 과연 이란은 이 잔혹한 피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억압을 끊고 중동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제불능의 군사 테러 국가로 전락하여 전 세계를 파멸적인 3차 대전과 경제 대공황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교과서의 굵은 글씨로 기록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환율, 미쳐 날뛰는 유가, 붕괴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경제적 위기에 대비하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통찰력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